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CPU 스케줄링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강렬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 박동기가 단 1m초,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죠. 그만큼이라도 늦게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게 하면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필수인 거죠. 생존의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정답을 내놨어도 늦게 내놓으면 그건 그냥 틀린 답, 오답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 계산, 그게 0.1초만 늦어도 계산이 아무리 정확했어도 결과는 끔찍한 사고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처리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처리하느냐가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나 치명적인 마감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실시간 CPU 스케줄링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뇌, CPU가 시간을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시간 CPU 스케줄링이 뭐냐? 딱 정리하면 마감 시간이 생명인 시스템에서 쓰는 우선순위 기반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선저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더 급한 일이 딱 나타나면 하던 일을 일단 멈추고 그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덜 중요한 작업은 잠시만요 하고 멈춰 세우고 더 중요한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두 경쟁자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바로 RM과 EDF입니다.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라이벌전 보는 느낌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RM,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링입니다. 이 RM 스케줄링의 규칙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딱 하나만 봅니다. 처리 주기가 가장 짧은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제일 자주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한테 무조건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이 친구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장 자주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항상 가장 빨리 익는 재료부터 손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딱 정해놓고 그 순서는 절대 바꾸지 않는 거죠. 아주 원칙주의자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선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RM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EDF, Earliest Deadline First 스케줄링입니다. EDF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는 뭘 보냐면 마감 시간이 가장 임박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줍니다. RM이랑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EDF의 철학은 그래서 이겁니다. 가장 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건 마치 응급실 의사 같아요. 지금 당장 치료가 제일 시급한 환자부터 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핵심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주 유연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전략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RM 대 EDF. 과연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가장 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RM의 우선순위는 정적, 즉 고정되어 있고요. EDF의 우선순위는 동적, 즉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RM은 처음에 딱 정한 우선순위가 끝까지 가지만 EDF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RM은요, 가장 자주라는 딱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가 아주 쉬워요. 구현도 간단하고요. 한마디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치는 겁니다. 반면에 EDF는 가장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CPU를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니까 저 작업이 정확히 언제 실행될까 하고 예측하기는 좀 더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의 가장 극적인 차이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성능에서 나옵니다. CPU 사용률을 보면 이게 확 드러나요. 한번 보실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RM 스케줄링이 최대로 쓸 수 있는 CPU의 이론적인 한계는 약 69%입니다.
왜 100%가 아니지? 싶으시죠? 왜냐하면 이 고정된 우선순위 규칙이 항상 최상의 효율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종의 안전구역, 여유 공간을 담겨두어야만 마감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측 가능성을 없는 대신에 CPU 성능의 일부는 희생하는 셈이죠. 그런데 EDF는 어떨까요? 와, 이론적으로 CPU를 100%까지 쥐어짜서 쓸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가장 급한 일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순서를 계속 바꾸니까 CPU가 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원을 정말 빈틈없이 활용하는 거죠. 바로 이게 EDF가 효율적이다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RM은 예측 가능성과 단순함을 선택한 전략이고요. 반대로 EDF는 효율성과 유연성을 선택한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공기 제어 시스템처럼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동작을 100%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안정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처럼 수많은 앱들을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해야 하는 최고의 효율성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라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100% 예측 가능한 안정성인가요? 아니면 단 1%의 자원도 낭비하지 않는 최고의 효율성인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 뒤에는 바로 이런 깊고 흥미로운 고민들이 숨어 있습니다.